안녕하세요. 우리는 상당수의 많은 일들을 돈 문제 때문에 겪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문제들은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많이 심각해질 텐데요. 지금 유류비, 그러니까 기름값이 이제 2,000원이 육박할 수 있는데 세금으로 메워서 지금 가격을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뭐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세수가 지금 부족해서 난립니다.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일 텐데요. 결국에는 그 이제 기업들의 이제 경제활동이 이제 여의치 않다 보니까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고,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또 세금이 줄어드는 거고, 뭐 여러가지 이유로 세금이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. 미국은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지금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. 그리고 그 이제 미국의 사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던 게 한국의 뭐 증권사나 아니면 그 국민연금이나 금융사들인데, 그들이 이제 그렇게 손실을 입게 되면 그 손실은 결국 보통 사람들,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그 부담이 이제 전가가 될 텐데요.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뭐 결국은 경제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에 이제 처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는 건데, 이제 점점 더 안 좋아질 일만 남아 있고 좋은 일은 이제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렵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뭐 지금 금리가, 시중금리가 별로 이렇게 뭐 크게 안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미국이 기준금리를 9월 달에 0.25% 올려서 5.75까지 간다는 얘기도 많고요. 뭐 한국은 이제 8월 26일인가요? 24일인가요?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지 말지 이제 뭐 얘기를 한다는데, 뭐 지금으로서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.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또 압력을 넣어서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고요. 뭐 이래저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얘기도 돌리죠. 2024년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도 하락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.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다 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제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지하철요금, 버스요금, 각종 교통요금 뭐 이런 것들만 인상되는 게 아니라 세금까지 같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. 뭐 정부에서 스물스물 조금만 지나면 세금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.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 똑같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 대비해서 비교하면 세금을 내는 게 일본인들이 한 2배가량 됩니다. 뭐 예를 들어 전기세다라고 하면 한국이 전기세를 예를 들어 10만원 15만원 낸다라고 하면 일본은 30만원 35만원 낸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. 뭐 국민연금 뭐 똑같은 조건에 일본에서 내는 게 한국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 낸다라고 하면 일본 거의 60만원 냅니다. 뭐 그런 식으로 세금을 이제 더 많이 내는 게 이제 일본이죠. 일본 사람들이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오빠도 누나도 형님도 동생도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하냐라고 봤을 때 그들은 생존이었던 겁니다. 생존. 뭐 이래저래 뭐 사람들의 인식이 자꾸 많이 바뀌어간다라고 하는데, 지금 뭐 부동산 또 중국에 지금 뭐 헝다의 몇 배 규모 되는 또 100개 원인가요? 하는 그런 또 기업이 부도랍니다.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아져서 지금 중국 사람들 또한 이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있는 게 지금이라고 합니다. 이것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런데도 금리가 낮은데도 사람들이 부동산 안 산다라는 거죠.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데, 뭐 결국 이건 그냥 중국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여파가 미쳐진다 라고 보면 맞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한국이 결국에는 최소 몇 년간 2024, 25, 26 정도까지는 좀 심하게 볼 때는 2027년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그때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나아질 리 없다라고 보는 게 거의 맞습니다.
지금 뭐 주택담보대출 뭐 50년짜리 이런 걸로 2030들이 생각 없이 막 뛰어들어서 또 부동산을 매수한다라고 하는데 한심한 거죠. 그래도 죽을 때까지 그 빚을 못 갚습니다. 근데 그네들은 그 빚을 내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, 빚을 안 갚는다고 생각합니다. 죽을 때까지 뭘 빚을 다 갚냐. 그 사이에 자기들은 이제 사고 팔고 해서 이제 빠져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. 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죠. 빚을 내면서 그 빚을 다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네들의 생각입니다. 빚을 내지만 빚을 다 갚지 않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50년짜리 주담대를 내는 거죠. 그냥 황당한 거죠. 대출은 자기가 내놓고 그 빚은 다른 누군가가 갚아주길 바라는 도둑놈 심보입니다. 도둑놈 심보. 그런 심보를 가지고 사는데 그들이 잘 될 수가 있겠냐? 잘 되기 어렵습니다.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. 그 고운 마음을 갖는 게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아직 모르는 이들인 거죠. 세상이 내가 약삭빠르게 한두 번 이렇게 머리 굴려 가지고 움직이면 다 내 뜻대로 될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현실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착착 흘러가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. 세상은 훨씬 많은 사람들의 합인 거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대단한 사람들이 머리 굴리고 이래저래 움직이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결국 나의 얕은 수가 잘 먹혀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.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냉정하게 생각해야지 내 원하는 대로 내 이득대로만 생각하고 움직이면 잘 될 리가 있다 없다? 없다.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. 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고 참 녹록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걸 받아들여야죠. 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될 것처럼만 여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.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경제 위기는 점점 더 크기가 눈덩이처럼 커져 있고 많이 심각하다라는 거. 그걸 조심하면서 지내야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지금 헝다의 몇 배가는 뭐 100개 원이라고 하는 곳이 무너졌다고 하고 또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년 하반기에나 돼서 내린다고 하고 9월달에 또 올린다고 얘기하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벌써 2%인데 이러다가 9월달에 2.25%까지 벌어질 수도 있고 지금 정부의 경제 리더들은 무능하기를 넘어서서 무책임하게 지금 아무 짓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각자 도생을 요구하는데 국민들은 우왕좌왕하고 욕심에 또 욕심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고요.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질 수도 없고 이러한 이 쓰나미나 이 위기는 그냥 엄청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가장 약한 약자들이 다 뒤집어 쓰게 돼 있다는 겁니다.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문제인 거고 경제적인 문제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